굉장히 큰 이슈가 터져버렸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가 이제 보도가 됐는데 거기서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뭐냐, 뜻이 뭐냐, 이순석을 진짜 싫어하는 거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많은데 싫어한다. 완전히 이제 공개적으로 저격을 해버린 이 문자가 공개가 됐는데 이 문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얘기 시작하기 전에 모두의 텔레그램 사용하는 얘기부터 좀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텔레그램이냐? NLL에서 대법원 관련돼서 최종적으로 그 NLL 사태 옛날에 있죠. 그 유출 관련됐던 내용을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냈습니다. 네. 복잡한 얘기는 다 빼놓고 이지원 시스템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린 건데 노무현 대통령은 통치행위 전반을 전부 다 기록에 남기려고 했고 어떤 노트를 남겼는지 어떤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았는지가 그 모든 통치의 행위를 역사로 보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지원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걸 만드는 이유로 사실은 그 죄가 아닌 죄가 생겼던 건데 그랬죠. 지금 집권당의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업무 시간에 그 저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적인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눴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모든 통화 내용은 통화 내용까지 다 녹음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그게 다 그리고 기록은 남아요. 그러니까 사적인 것도?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적인 건 자기 집에 가서 자기 핸드폰 쓰는 건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통치행위 자체 그리고 대통령이 사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모든 게 공적 행동이죠. 그 모든 것이 기록에 남는데 원내대표하고 대통령이 아무런 기록 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큰 문제다. 이번에 엄청나게 기록이 됐죠. 일파만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네.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대화를 서로 나눠 왔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고위 당정 협의인데 국민들 모르게 이렇게 진행해도 되나요? 그 내용을 떠나서 네. 그렇게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다. 다 줘요. 좀 사적인 대화를 하잖아요. 다 줘요. 아니 당정에 힘을 합쳐 멸사봉공하겠다는 메시지가 사적인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만세 삼창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허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해보시죠. 윤석열 만세! 국민의힘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삼창. 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야 될 만큼 상황이 안 좋으신 거예요? 상황도 엄청 안 좋아. 그걸 또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를. 아, 페이스북에 또 글도 쓰셨는데 이번 문제 사태 관련해서 천세도 아니고 만세를 하셨어요? 만세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만세가 더 큰일 날 네. 뻔했네. 만세는 굉장히 좀 격조 있는 의미였는데 만세. 요즘 아무렇게나 막 쓰지만 네, 이제 만세 하셨으니까 이제 네. 할 말 하시죠. 뭘 얘기해요? 문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문자를 하면 안 되죠. 아, 참. 저는 이제 그 문자를 보고 네. 마켓 단위의 전 제품은 무료 배송인 거 아시죠?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문자를 보고 네. 박근혜 정권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페북에다도 그렇게 쓴 이유가 네. 윤석열 정권 망해라 막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박근혜 정권 전철 밟아서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기억을 하시겠지만 2015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북진은 허구다라는 얘기랑 네. 시행령을 통해서 뭐 국정 운영하면 안 된다라는 시행령 제한 법안을 냈어요. 국회에서 그것들을 이제 네, 심의할 수 심의할 있게 수 하는. 있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수보회의 때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레이저 광선 쏘면서 네. 배신의 정치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한 다음에 네. 친박들이 그냥 유승민 원내대표 그만둬라고 하면서 목을 졸랐잖아요. 그랬죠. 한 달 동안 유승민 잘르네 안 잘르네 그러한 당내 혼란 결국에는 유승민 대표가 그만뒀고 네. 그 이후에 1년 있다가 총선 졌죠. 네. 1년도 안 돼서 탄핵당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당에서 다른 얘기 나오는 것이 내부 총질이고 너는 우리랑 다른 얘기를 하니까 나쁜 놈이야. 너 나가. 이러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공산주의, 독재주의, 전체주의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른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한 것을 갖고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겼던 당대표를 내부 총질한 사람으로 대통령께서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네. 아무도 당과 대통령실에서 다른 얘기를 못해요 이제. 왜? 내부 총질에서 쫓겨나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큰일 났다니까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정말.
이 상황이 왜 큰일 나지 않고 해프닝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태를 오늘 그래서 그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에서 만났잖아요. 말해서 그 어떻게 할까 되게 궁금했는데 이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전원을 통해서 들리는 얘기로는 고생 많았겠네. 뭐 약간 이러면서 우리 뭐 잘 해보자. 통 큰 대통령의 모습. 와, 뭔가 멋있다. 화가 났을 법도 하지만 어쨌든 통 통커. 크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거는 진짜 말씀 그대로 해프닝이다. 이건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권언네 뭐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잖아. 응? 약간 이런 느낌이었겠죠. 네. 예. 저는 그러니까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고 여전히 이분의 세계관은 범죄자와 비범죄자로만 나뉘어져 있는. 이건 범죄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더 중요하게는 이준석이 범죄자라서 범죄자라고 한 건데 어디가 문제지? 그런 인식. 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네.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송구하고 자시고도 없는 거죠. 예. 그냥 그게 사실이니까 네. 사실대로만 얘기를 한 것이다 정도에서 생각이 멈춰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전혀 고민이 없으신 거고 전 네. 또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총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실제로 남들한테 총질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총질하는 상황은 전쟁밖에 없다고요. 내부 총질한 건 뭐냐? 앞에서 최전선에서 병사들이 상대방과 고지쟁탈하면서 총을 쏘고 싸우고 있는데 그 뒤에서 최전선에 싸우는 놈 등짝에다 총을 갈기는 게 이게 내부 총질이에요. 내부 네. 총질의 정확한 의미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전쟁 중이고 그런 전쟁에서 우리 아군 병사들의 등짝에다 총질을 하는 이준석 대표. 네. 이거는 엄벌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대선 때 그런 생각을 한다면 뭐 대선이라는 건 사실상 전쟁에 가까운 거니까 네. 제가 100번 양보해서 이해해 드릴 수 있지만 네. 대통령이 아직도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지금을 전쟁 상태로 인식하고 민주당을 섬멸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다면 이건 좀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씀이었어요. 네. 당정이 하나 돼가지고 대통령님을 잘 뭐 이렇게 잘 받들어 말씀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가 하나 되겠다.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여당 대표가 할 말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대통령 지지율 지금 하락했잖아요. 네. 국민의힘 지지율도 민주당한테 역전당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그 민심을 네. 담아가지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전달을 해야 되는 민심의 통로가 당이 되어야 해요. 네. 그런데 대통령님 잘하고 계시니까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맞아요? 난 그래서 너무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민주당은 다시 집권하면 안 되는 세력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보수우파가 계속 집권했으면 좋겠는데 저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저런 식의 행동과 판단으로 민심과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면 2024년도 윤핵관들의 편에 서가지고 공천받더라도 당선 안 돼요. 민심이 어긋나는 정당을 누가 국민들이 선택을 하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당도 이거 정말 큰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데 네. 오늘 이철규 의원 세게 문자 페이스북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민들레 모임의 간사잖아요. 네, 그분이. 사용하면서. 네. 그분이 오늘 세게 하여튼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했던데 네. 큰일 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지시죠. 빨리 잡아 넣어라. 아니 이런 이철규 거예요? 의원이 경찰 출신이잖아요. 네. 검경 개혁할 때 경찰 편 들지 않고 검찰 편 들면서 대통령과 가까워지면서 경찰 중에 유일하게 윤핵관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대통령이 전 이것도 있을 수 없는 모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윤핵관들끼리 따로 모여서 밥을 한번 드신 적이 있죠. 장제원 의원 못 갔던 행사. 네. 거기 이철규 의원이 아마 전 참석했던 걸로 있었죠. 알고 있는데 네, 유한홍 의원, 이철규 의원. 그런 네. 정말 말 그대로 윤핵관이라는 것이 아름아름 알리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인정을 해준 모임이 된 상태에서 경찰 출신의 이철규 의원이 오늘 저 발언을 했다. 네. 자, 경찰. 니네 어제 대통령이 문자 봤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생각인지 봤지? 그러고 왜 성상납 빼는 거야? 오늘 얘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왜 성상납 뺐어? 왜? 네. 윤리가 징계 안 하면 니들 수사 안 하나? 라고 공개적으로 언급도 하고 글도 썼으니까
경찰로서 이제 딜레마가 되는 겁니다. 네. 이거 해야 되나? 어떡하지? 네. 저렇게 노골적으로 하는데 정말 해야 되나? 근데 제가 경찰분들께 하나 팁을 드릴 것은 대통령은 노골적인 걸 좋아하십니다. 요즘에 우리 김 작가님이 시나리오 작가 데뷔해도 될 것 같아요. 정치 그래요? 시나리오 작가. 정치 시나리오. 한두 수를 딱 앞을 내다보시면서 좀, 근데 딱 맞아요, 그게? 예? 딱 맞아요? 제가 확인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이제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라고 표현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굉장히 치켜 세우는 문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부러 자기가 윤심이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일부러 그 문자를, 왜냐면 본회의장에서 핸드폰 찍히는 건 굉장히 많이 찍히잖아요. 그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봤다는 것은 일부러 그런 것이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맞나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책상에다 놓고 이렇게 본 게 아니잖아요. 네. 책상 밑에서 이렇게 보다가 걸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책상 밑에서 보다가. 네. 그러니까 몰래 보다가 걸린 거다. 실수로 걸린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또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3-4시간씩 앉아 있으면 계속 뭐 집중할 수가 없고 문자도 확인하고 막 그러는 거지. 네. 일부러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니, 일부러 근데 왜냐면- 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권성동 대표에 대한 치명적인. 네, 치명적인. 그러니까 치명적인 거 본인이 인지를 못하고, 근데 그게 대통령 메시지가 11시에 왔는데 13분. 그런데 그 메시지를 답장을 보낸 거는 4시란 말이에요. 하필이면 그 본회의 시간에. 그게 아니라 아니요. 답장은 그대로 그 시간에 보냈는데 11시 13분에 이렇게 보냈는데 다음 다시 메시지를- 한번 이제 보내려고 딱 꺼낸 다음 거죠. 메시지를 다음 보내려고. 메시지 그게 받들어 4시 그거는 13분. 그때 바로 보냈고. 바로 보냈고 이제 그다음에. 누구야? 강기훈 네. 이렇게 쓰는 게 4시 13분 뭐 그거 아니었어요? 네. 시간이 위에 4시 13분으로 나와 있었으니까. 그 전 처음에 대통령이 문자를 보냈으니까 긴급하게 뭐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다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대통령 메시지는 오전이어서 또 그런 의혹이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메시지가 갈라져 있어요. 처음에 보낸 게 41분이고 네. 두 번째 줄 쓴 게 49분. 그러니까 당대표, 그러니까 내부 총질. 네. 무려 불경하게도 6분이나 지난 후인 11시 55분에 권성동 대표가 답을 그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에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한 게 11시 55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6분 후였고 그러고 나서 1시간 40분이 흐른 1시 39분에 대통령이 체리 엄지척을 요새 대유행하고 투하를 있다는. 했고 네. 그 투하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4시 13분에 무려 3시간이 지난 다음에 메시지를 보낸 걸로 봐서는 네. 앞에 내용대로 끝난 거고 그 다음 대안으로 뭐 이런저런 통화가 있던 뭐 얘기가 있었을 테고 강기훈과 함께 함까지가 보이는데 그 다음에 깨는 맞죠? 그 다음에 이 삼성도 그렇고 모든 핸드폰이 자동 완성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추천 기능.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들어가는 그 다음은 가려서 안 보이지만 들까지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이지만 강기훈과 함께 들까지를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어디를 들어간다. 어디를 들어간다고 할까요? 행정관은 대통령실에 있으니까 대통령실에 대통령 집무실까지 행정관이랑 들어가겠다. 같이 네. 들어가겠다라고 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나. 네. 삼성은 지금 겹경사죠. 그래서 자기들의 폴더폰을 엄청나게 노출시키면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총리님께서 네. 이재용 사면하라 지금 이제 구호까지 외쳐주시는 그러게요. 이런 겹경사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뭐 얘기 듣기로는 이 사진 찍히고 보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듣고 악 하고 소리를 질렀다. 너무나 놀라서. 제가 전화할게 액션 한번 해보시죠. 네. 내가 기자고 우리 알겠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여보세요? 대표님이세요? 네, 저 그렇소만. 동아일보 기자인데요. 아까 저기 본회의장에서 네. 그 휴대폰 보신 거 문자 보내시고 대통령님하고 대통령 윤석열 써 있는 그 텔레그램 제가 사진 좀 찍었습니다. 그거 저희 지금 보도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뭐 그런 걸로 보면은 뭐 일부러 한 것 같지는 뭐 않고요.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의 신뢰도가 약간 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진짜로 자기가 윤핵관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소문까지 도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근데 상황이에요. 그런 문자는 내용을 살펴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앞에 거라도. 그럼 앞에 거 쓱 보여주면 되지. 굳이 이걸 보여줄까? 예. 그러게. 그러면은 일부러 한 건 아닌 걸로. 권 대표 요즘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런 문자가 하나쯤은 있겠죠. 어디 찾아보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그 강기훈 씨,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라 8급이면 행정요원인데? 행정요원. 8급. 네, 행정요원. 네. 8급이라는 건 근데 대통령실의 오늘 해명에서도 행정관이라고 표현하던데요. 네, 맞아요. 기사에도 다 그 친구가 행정관이라고 원래 나오고. 기자하던 부대변인인데 네.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분이 그 자유의 새벽이라는 당 굉장히 우파당인데 이거를 대표를 했고 그다음에 그 당에서 주장하는 게 굉장히 극우 성향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논란이 좀 많은 것 전화해서 같아요. 물어볼까 몇 급인지? 저기요 네? 몇 급인지 지금 말고 네. 강기훈이라는 분이 잘 몰라요, 그 사람. 자유의 새벽 네. 그 당이 굉장히 근데 극우적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아까 됩니까? 보니까 김 작자님이 조사를 많이 해오셨더라고. 그래서 네. 그 사람 좀 별로 안 좋은 사람이구나. 나도 김 작자님 때문에 알았어. 네. 권성동 원내대표랑 굉장히 친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사 좀 하셨어요? 자, 이걸 흐름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자유의 새벽당이 언제 왜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를 우리가 짐작해 봐야 합니다. 와, 네. 딱 역사가 나오잖아. 저도 짐작밖에 없는 건데 만들어진 시기를 놓고 보면 소위 말하는 그 비례대표제를 바꿨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면서 국민의힘 외 정당에서 국민의힘의 비례대표를 받아 안아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네. 최종적으로는 미래한국당이었나요? 네.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죠. 예, 네. 미래한국당이라는 정당을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글로 몰았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때 백가쟁명식으로 만들어진 정당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짐작하는 이유는 자유의 새벽당이 대한민국 최초의 우파 자유주의 정당을 표방했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나름 있는 유상범 의원을 그 초청해서 같이 토크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 미래한국당이라는 하나의 단일한 정당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를 상정하면 청년 몫으로 뭐 이런 정당,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걸로 해서 한 두세 개 정당 정도가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든 자유한국당이었죠. 그 당시엔 대충 그러니까 아름아름 같은 정당인 것처럼 보여주는 그림을 만들면서 여기서 비례대표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를 노렸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들의 관계는 상당히 공고하고 오래됐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이전부터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걸 하나를 짚어놓고 네. 그러고 나서 이 자유파에서 하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 유튜브에 올라온 그러니까 자유의 새벽당의 정치적 색채를 파악할 수 있는 유튜브의 제목들을 좀 보면요. 4.15 부정선거. 아, 부정선거. 예, 그다음에 전 요 다음 게 가장 코미디언데 탄핵의 배후 중국 공산당. 아, 뭐 이상한데요? 탄핵의 서막 여론 조작. 네. 공산주의 파괴 방법. 예, 공산주의 어디 남아 있나요? 굉장히 좀 극단적인데요, 주장이. 북한이 원한 국정원장 박지원. 우한 폐렴 손해배상 소송. 그러니까 폐렴도 우한이라고 표현을 예, 하는 그다음에 거고. 최고의 코미디는 이겁니다. 이준석 친중 팩트 체크. 아, 예. 이준석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인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실에도 그 자유새벽당 출신 그 보좌진들이 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정말 너무 오른쪽으로 가 있는 분들과 함께 국민의힘이 간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의 대체제로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거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관계를 뭐 그렇게까지 친한 관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진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니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행정관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기회고요. 그러니까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 나의 추천으로 들어간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더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장성철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몰라요. 국민의힘 보좌진 중에서 몰라요. 대통령실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300명이었으면 장제원, 권성동 의원실 사람들만 들어갔거든요. 권성동 원실은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장제원 의원실만 들어갔어요. 그럼 이게 보좌관 2명. 거의 못 들어가는 시기였는데 그 자리를 저렇게 뚫고 들어간 사람이 하필이면 안정권 씨의 누나 그리고 이번에 강기훈 씨 네. 발견되고 있고 어제 박민영 대변인은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와 또 그 신남성 연대와의 연계성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까지 한 걸로 봐서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통로가 지금 만약에 강기훈 이 행정관이라고 한다면 네. 예. 왜냐하면 한겨레신문도 오늘 보도를 했지만 이 사람이 쓰는 정무적인 그 보고 문건을 굉장히 안에서 높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그런 평가가 유튜브의 나오더라고요. 주장은
좀 이제 자극적인 썸네일을 뽑은 거니까 그럴 테고 요즘 20, 30대 남성들의 생각을 그대로 잘 담아서 보고했고 네. 그것 때문에 200만 원이 채택되고 여가부 폐지 등등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예, 뭐 어떻게 하려나 어떻게 하려고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